오늘은 그 독일에 교환학생으로 출국하시는 분들이 출국 전에 무슨 앱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독일에 입국하기 전에 깔았던 앱은 데베 앱입니다. 영어로 DB고요. 독일어로 읽으면 데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앱은 바로 트래블 월렛입니다. 트래블 월렛 너무 유명해서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교환학생분들 아니어도 해외여행 그리고 또 독일 그냥 여행 오시는 분들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고 많이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깔아서 이거 카드까지 받아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앱은 모인 앱입니다. 모인 해외 점검 앱이고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앱은 데베 앱입니다. 데베 앱은 기차표를 예약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앱이에요. 데베에서 이제 기차 시간표도 볼 수 있고 어떤 기차가 있는지 볼 수 있고 당연히 예매도 가능합니다. 구글 지도 보면은 이제 어느 기차 타야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베 앱에서도 어느 지역명 입력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며칠 날 몇 명이서 간다 이렇게 하면은 기차가 편명이 쫙 나와요. 그 중에서 선택해서 구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 전역을 49유로 티켓으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RC랑 IC 기차만 제외하고 전부 다 탈 수 있는 트램이랑 버스도 포함되어 있는 49유로 티켓인데요. 이거를 이제 데베 앱에서도 당연히 구매가 가능하지만 IBN이라고 독일 계좌가 있어야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나중에 이제 입국을 해서 독일 계좌를 만들게 되면 그때 사용할 수 있고 초반에는 많이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독일 교환학생을 오다 보니 학교에서 제메스터 티켓이 나와서 그 지역 교통권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독일 근처로 여행을 많이 다닐 예정이면은 좀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제메스터 티켓을 받기 전에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앱은 트래블 월렛 앱인데요. 트래블 월렛 당연히 아까 말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독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 독일이 유럽 중심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유럽 국가를 여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같은 유럽이어도 헝가리나 체코 이런 나라들은 일단 유로를 사용을 거의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영국 같은 경우 파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모든 걸 다 환전을 해오기가 너무 어렵고 심지어 독일 계좌도 유로만 되니까 돈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수수료가 다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 월렛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 나라 통화를 바로바로 편하게 송금하고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카드 미리 받아오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 교환학생 하시는 분들이면 좀 들어보셨을 만한데 슈페어콘토라고 다들 아시나요? 슈페어콘토는 그 블락 어카운트라고 그 계좌를 하나 파놓고 거기에다가 돈을 한 번에 미리 6개월치 또는 12개월치 아니면 이제 몇 개월 있는지에 따라서 있는 개월수만큼의 돈을 미리 넣어놓고 그걸 달달이 독일에 오면은 독일 계좌 파서 독일 계좌로 입금을 받는 형식으로 약간 용돈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슈페어콘토가 왜 필요하냐면 독일로는 입국을 하면은 쉥겐 국가에서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머무려면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 발급을 받을 때 내가 이 독일에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 이런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슈페어콘토를 넣는 거예요. 슈페어콘토를 내가 6개월 동안 살 거면 6개월어치를 넣어놓고 있으면 이제 내가 이만큼 돈을 넣었다. 난 달달이 이만큼의 생활비가 들어올 테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슈페어콘토를 저는 미리 해왔습니다. 엑스파트리오라는 곳에서 슈페어콘토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거 선택해서 해오시면 됩니다. 저는 밸류 패키지로 해가지고 안에 공보험이랑 공보험 활성화되기 전에 여행자 보험까지 있는 걸로 그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슈페어콘토도 많이들 해오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슈페어콘토를 하면은 돈을 미리 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슈페어콘토에 돈을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이 한화카드가 안 되는 거고 그냥 그 트래블 월렛처럼 유로가 들어있는 카드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트래블 월렛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슈페어콘토는 계좌에 송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모인 해외 송금이었습니다. 이거가 처음에 차이를 조금 약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저 모인으로 바로 했고 제가 이 슈페어콘토가 돈이 아무래도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약간 늦게 하려고 해서 입국하기 얼마 직전에 했는데 갑자기 트래블 월렛이 안 돼서 사실 조금 많이 당황했어요. 근데 이게 일처리가 일단 굉장히 빨랐어요. 그 모인이 운영 시간이 애초에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운영을 하는데 새벽 5시 반까지 계속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밤에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 끝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이걸 했는데 만들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바로바로 일처리가 진행돼서 사실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모인을 알게 된 경우가 그 블로그랑 이런 거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 당시 블로그에는 약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모인이 일을 잘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일이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모인이 알고 봤더니 유학생 수수료 0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수수료가 붙는데 유학생은 수수료가 0원으로 무료로 진행이 가능해서 그 인증을 하려고 해서 했는데 이거 인증도 굉장히 빠르게 거의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인증되고
바로 슈퍼컨트로 돈도 바로바로 보내줘가지고 너무 좋았고, 또 좋은 점이 실시간으로 계속 환율이 바뀌어요. 이게 10분마다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언제 쪽에서 환율을 보다가 이때가 제일 좋겠다 싶은 그런 원하는 환율에 맞춰가지고 그 송금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그때 하느라고 조금 아쉬웠는데, 나중에 이제 모인 앱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이게 환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게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체크를 하면서 송금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슈페어콘토 할 때 저희가 금액이 굉장히 커가지고 한 번에 다 못 보내요. 그래서 나눠서 보내야 되는데 연속으로 보내면 약간 시간 텀이 필요할까봐 약간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바로 됐고, 사유를 그냥 슈페어콘토 이렇게 적었는데도 바로 인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슈페어콘토를 다 하고 나서 등록금을 내게 되는데요. 등록금 낼 때도 당연히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인 해외송금 어플을 이용하여서 그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 모인 해외송금 어플이 빠르기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환율 알림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 독일은 보통 개강이 10월 쪽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도 10월에 그 개강을 했고, 그래서 저도 10월에서 한 9월까지만 보내면 등록금을 보내면 괜찮았거든요. 모인 해외송금 어플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제가 이때 당시 그 등록금을 낼 때가 되게 막 학교에서 좀 안 좋게 그 계좌번호를,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계좌번호 쓰면은 바로 그 이름이랑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랑 이름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안 적으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한국이랑 좀 너무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그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다행히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막 블로그 같은 거 보고 막 따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자세하게 안 나왔어가지고 이건가 싶어가지고 사유를 안에 제 이름을 받는 분 메모를 적어서 이제 보내야 되니까, 학교에는 받는 분 메모를 적어서 사유를 안에 제출하라고 블로그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그렇게 적어서 냈는데 하자마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거기다 적는 게 아니었는데 거기다 적어가지고 학교에서 등록금을 2배로 낼 뻔한 거예요. 이게 학교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 그거가 처리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2배를 또 내라고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모인 해외송금이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것도 독일 시간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 운영 시간이 그래가지고 연락이 바로 온 거예요, 저한테. 이거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다. 이 사유 안에는 이거 적는 게 아니고 받는 분 메모를 적어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수정하냐 했더니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수정 방법을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었고, 저 아니었으면 진짜 등록금 2배로 낼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독일 행정 처리가 약간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저는 굉장히 빠르게 일 처리를 해결을 잘했고, 사실 일 처리가 빠른 것도 너무 슈퍼컨트롤 할 때 너무 고마웠고, 그것보다는 이제 등록금 2배로 낼 뻔했다는 게 눈물 나는 사실이죠. 근데 네, 다행히도 수정해가지고 송금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